레벨 2 4번 문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겠습니다. 철수보다 키 큰 사람을 찾는 문제인데요. 영상을 잠시 정지해 놓고 문제를 일단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핵심을 한번 짚어볼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철수가 반 친구들보다 키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철수보다 키 큰 사람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 있다고 하면 철수가 한 요 정도 키가 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철수보다 키 작은 사람이 몇 명이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철수보다 키 큰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이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입력 내용과 출력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149, 180, 192, 170 이걸 봤을 때 배열이 현재 정렬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름차순 정렬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149 제일 작죠. 그 다음에 170 두 번째, 180 세 번째, 190 네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167이면 149보다는 크지만 17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149 뒤에 철수가 이렇게 있겠고요. 이 뒤에 총 몇 명 있습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결과가 3. 그리고 이 경우에는 키가 190이라 쳤을 때 180보다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키 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배열의 오름차순 정렬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름차순이 돼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에 서 있고 내 뒤에 몇 명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수보다 키가 큰 사람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가장 잘 헷갈리는 게요. 철수보다 키 큰 사람을 찾으라고 했더니 철수가 몇 번째로 키가 크다 이런 거를 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철수보다 키 큰 사람, 즉 철수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찾는 겁니다.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내용을 보시면요. 주어진 것은 이렇게 키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수의 키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내용은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름차순으로 배열을 정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철수가 그러면 몇 번째로 키가 큰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 철수 뒤에 몇 명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열을 정렬하기 위해서는요. 어레이스라는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어레이스 클래스에 sor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어레이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철수가 몇 번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폰문으로 하나씩 꺼내봐야 되겠죠. 어레이로부터 하나씩 우리가 꺼내볼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철수보다 키 작은 사람이 앞에 몇 명인지를 통해서 내가 몇 번째인지 알아볼 수 있죠. 반대로 나보다 키 큰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내가 몇 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것을 한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레이 i번째 값이 철수의 키인 하이트보다 큰 녀석이 나타난다면 내가 몇 번째로 키가 크구나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더 이상 순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보다 키 큰 사람이 딱 나타났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비교하니까 내가 커요. 그럼 내가 한 두 번째 정도 되겠네. 두 번째에 있는 친구랑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나는 내가 두 번째로 키 큰 사람이구나.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총 몇 명인지를 알아보면 되죠. 총 1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총 10명에서 내가 두 번째로 키가 크다. 그럼 나보다 키 큰 사람이 앞으로 몇 명이 있을 것인가? 8명이 있겠죠. 그래서 이 어레이의 랭스를 통해서 총 인원에 내가 몇 번째로 키가 큰지를 빼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10명 중에 내가 두 번째로 키 커. 그럼 나머지는 내 뒤에 몇 명이 있겠구나. 이것을 앤서에다가 담아서 반환하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전에 우리가 답은 좀 알아야 되겠죠. 위에서는 세 번째로 키가 큰 게 철수였고요. 여기서는 철수보다 키 큰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3과 0.
이렇게 둘 다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 쭉 봤듯이 이렇게 단순한 폼은 거기다 브레이크까지 걸려 있으면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배열을 사용했을 경우 0.34ms에서부터 0.35ms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적합하겠죠. 두 번째, 이번에는 스트림을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앞에 있는 녀석을 잠시 주석 처리를 해줄 거고요. 스트림 API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스트림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기존 배열을 스트림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때 어레이스 클래스로 스트림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스트림으로 변환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어레이의 값을 하나씩 빼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전에 무언가 되려면 소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소트를 먼저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이 소트가 된 값을 필터, 걸러낼 겁니다. 어레이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빼서 철수의 키보다 큰 사람만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에서부터 하나씩 가져온 값을 발이라고 했을 때 이 필터에서 걸러낸 내용은 발이 철수의 키보다 크면 빼낼 겁니다. 여기서 보자면 이런 거죠. 정렬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167보다 키 큰 녀석 180, 192, 170 이런 것들을 뽑아낸다라는 거죠. 자, 뽑아내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죠. 이게 몇 명인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count라는 함수를 써서 이 숫자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 숫자를 answer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여기서 잠깐 빨간 줄이 뜨는데요. 가만 보면 int로 캐스팅하라고 나오고요. answer to lo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count 함수 같은 경우에는 long을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int에다 담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줘라? 캐스팅을 해줘라. 같은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 같은 값이 나왔고요. 이 스트림으로 했을 때는 소요되는 시간이 1.60ms에서 2.40ms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복된 숫자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요. 정수가 담긴 배열 어레이와 정수 n이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어레이에 n이 몇 개 들어있는지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어레이는 뭐 0부터 1000까지 있다고 하고요. 길이는 100이라고 하니까 일반 순회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크기는 아닙니다. 예시를 보면 이 어레이 이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n값을 주어졌을 때 이 1이 몇 개 있느냐 이걸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1이 1개, 2개. 그래서 결과값이 2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n이 1이죠. 그리고 1이라는 값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이렇게 해당되는 n이 몇 개 있느냐를 찾는 그런 문제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배열 순회를 통해 n값과 비교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배열 크기가 100개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뽑아서 비교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같은 게 몇 개인지 집계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집계라는 것은 이따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클래스와 솔루션 클래스를 보면 메인 클래스에서 이러한 배열값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비교할 값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문제대로 어레이에서 이 n이라는 것이 몇 개 들어있느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단순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아까 봤듯이 어레이에서 하나씩 꺼낸 다음에 n과 맞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n과 동일한 값이 나타나면 그때 하나씩 이 n수의 값을 증가하는 거죠. 자, 일단은 포문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인덱스를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포이치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이 i 값과 n 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이 answer라는 녀석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i라는 값이 n과 비교를 해서 같으면 answer가 계속 증가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증가하지 않고 계속 순회를 도는 거죠. 그래봤자 100번까지 밖에 돌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시에서 보았던 것처럼 1이 두 개 있기 때문에 2가 표시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이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우리가 이것도 스트림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스트림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레이스라는 이 클래스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어레이스에서 이 어레이를 스트림으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필터, 즉 걸러낼 거예요. 걸러내는 결과값의 그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이냐? 어레이에 있는 값을 하나씩 빼온 다음에요. 이 값을 a와 n이 같을 경우에만 이 내용을 밖으로 내던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값을 카운트, 집계를 할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집계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다뤄봤지만 롱이기 때문에 이 answer에 담기 위해서는 int로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했던 방식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번 알아봤지만 이 스트림 API는 일단 굉장히 코드를 깔끔하게 짜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일반적인 포문보다는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비교해보면 이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0.85ms에서 26.55ms 정도가 소요가 됐었고요. 일반 포문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0.01ms에서 0.02ms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긴 하죠. 하지만 코드상으로 봤을 때는 아래가 가독성도 좋고 깔끔합니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분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숫자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4개의 사분면이 있습니다. X좌표와 Y좌표에 따라서 어느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맞춰봐라. 여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면 A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3, 2죠.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 플러스. B는 마이너스 플러스. C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D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양수냐 음수냐 이거에 따라서 사분면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한사항과 입력 내용, 출력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닷의 길이는 2라고 하고요. X좌표와 Y좌표 이렇게 두 가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닷의 원소는 마이너스 500에서 500까지라고 하고 닷의 원소는 0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사분면이 존재한다 했을 때 여기에 찍히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2와 4 양수죠 이렇게. 그래서 양수일 경우에는 1사분면 여기에 플러스 플러스는 여기 1사분면이었죠.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x가 마이너스고 y가 플러스다 그럴 때는 2사분면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양수면 1사분면, x좌표가 음수, y좌표가 양수면 2사분면, x좌표, y좌표 모두 음수면 3사분면,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면 4사분면. 이거 하나하나가 각각의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 조건에 따라서 1, 2, 3, 4를 우리가 반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 if문을 통해서 분류를 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코드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듯이 일단 조건을 먼저 정의해 봅시다. 닷의 0번 인덱스는 x고 닷의 1번 인덱스는 y라고 했죠. 0번 인덱스가 0보다 크고 1번 인덱스도 0보다 크다. 이건 뭡니까? x도 양수, y도 양수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얘는 1사분면이에요. 그 다음 x는 0보다 작지만 음수라는 거죠. y는 0보다 크다. 양수죠. 그럴 때는 2사분면. 3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x와 y가 둘 다 음수였죠. 그러니까 x도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다. 그러면 3사분면. 4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작다. 이러면 4사분면. 이 값을 우리가 answer에다가 리턴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if문을 써가지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answer가 1이 되는 거고요.
x가 음수이고 y가 양수이다. 그러면 answer는 2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한번 실행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분면과 이사분면, 우리가 예시에서 봤었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됐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만 각 사분면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잡혀 있었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